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 핫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네. 테슬라 4680 배터리셀. 네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올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테슬라가 네. 아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통신망이 지금 파괴가 된 상황에서 네네. 일론 머스크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죠.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원래 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 해당국의 어떤 통신부터 마비를 시키는 거죠. 이제 마비를 시켜야지 이제 어떤 지휘력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셧다운을 시켜놔야지 오합지졸로 만들어서 이제 장악하는 게 이제 네. 시나리오잖아요. 러시아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뭐 통신 기지국 기지국 파괴하고 네. 뭐 그 송신탑 파괴하고 해서 이제 셧다운 시켰는데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앨런 머스크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우리 저궤도 위성 통신 열어달라. 스타링크 프로젝트. 그죠? 원래는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네. 테슬라 네트워크로 이제 쓰이는 건데 그걸 이제 열어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통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이야, 없어진 거죠. 이렇게 사용이 될 줄이야. 네, 그렇죠. 와. 이게 되게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 이 전쟁 사태에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단결된 어떤 모습을 네네네. 보여주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심리전이죠. 러시아 군사들의 사기들을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SNS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테슬라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와. 그래서 뭐 지금 위성을 네. 쏴서 떨어뜨리니 뭐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그 소식들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쓰일 줄이야.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똘똘 뭉쳐서 네. 이제 진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이제 일본 파나소닉 2024년 4월부터 테슬라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고 네네. 이제 이렇게 또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 기존 테슬라 배터리랑은 어떻게 네네. 다를까요? 원래 테슬라는 처음에 그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배터리 생산을 안 해줘서 그죠? 노트북용 배터리를 썼죠. 짜르르르 이렇게 까는 그렇죠. 거. 그래서 1865 그죠? 지름이 18mm 그리고 높이가 65mm. 네. 이걸 썼는데 지금은 조금 더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2170 지름이 21 그리고 이제 높이가 이제 70mm인데 네. 이제는 4680이 되면 훨씬 배터리가 커지는 거죠. 이제 커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배터리 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수를 줄일 수 있고 일단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높아집니다. 오. 2170 대비해서 네. 그리고 출력이 6배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6%가 개선이 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그 기가 팩토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목표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템리스하고 건식 공정을 적용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뭐죠, 이거는 그게?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건데 네. 진짜 템리스하고 건식 공정까지 적용돼 버리면요. 정말 기존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네. 4680까지는 될 건데 네. 템리스랑 건식 공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확실히 좀 무서운 회사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양극재를 생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름이 프로젝트 캐소드. 네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원래는 그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다 썼죠. 네. 사다 쓰다가 이제 배터리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본 업체들도 그 캐파 늘려달라 그러면 잘 안 해주고 그죠. 대응 느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래. 이럴 거면. 그래서 기가팩토리 이제 프로젝트 네. 시작한 건데 물론 이제 파나소닉이 이제 기가팩토리 프로젝트하고 굉장히 또 밀접하게 이제 해서 하는 건데 네. 배터리 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 원가의 40%가 또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작년에 양극재 업체들이 주가가 소재 업체들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 요거를 내재화하면 코스트를 또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생각인 거고요. 네. 기가팩토리는 지금 텍사스 기가팩토리 여기에다가 여기 양극재를 생산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증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요게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캐소드.
캐소드. 예, 32에이커 정도의 부지인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 네. 굉장히 불편한 이슈죠. 네, 다 네. 하는 거냐 니들이. 네. 진짜 다 해먹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차 양극재를 직접 네.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제조업체가 이걸 내재화를 해버리면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마진을 좀 이렇게 높여서 팔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네. 이제 기존의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하나씩 다 네. 해먹고 있는. 얄미운 얄밉다 진짜. 혼자 얄미운 너무 앨런 머스크입니다. 다 하고 또 잘해. 그렇죠. 이런 너무 잘해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4680 배터리 관련 수혜주들 네네. 어떻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국내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SDI가 있고요.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 SK온도 지금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4680 배터리를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기술에서 크게 뭐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네. 설마 니들이 다 할까? 좀 이제 그죠? 다 못하면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쵸. 게 이제 국내 업체들의 어떤 생각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루시드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젠 5라는 거고요. 네. 니켈 비중이 88%를 적용해서 진짜 완충하면 6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기 트럭 제조사 리비안에도 이제 또 납품한다 그러고. 그래서 SDI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네. 흐름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루시드 모터스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공급한 실적이 있고 23년까지 이제 루시드 에어 표준형에다가 원통형 배터리 납품한다. 이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사면 요청하면 언제든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국내 업체들의 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낙수 효과들이 그렇죠. 좀 물밀듯이 밀려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일단 혼자서.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중국 업체들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원통형 기술이 그럼요. 그래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테슬라가 차기 AP를 삼성에서 또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전에 대표님께서 이전 아이템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하반기 때 미국 다녀왔던 그 이슈를 네네. 좀 짚어주면서 뭐 네네. 일론 머스크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때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미국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를 만났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후속 그 결과물로서 이제 텍사스 공장 테일러시에다가 새로 네. 20조 투자해서 직교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가 아마 5나노 아니면 3나노 네. 최첨단 이제 공정이 셋업이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누구의 칩을 생산할 거냐? 그 중에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지금 12나노 공정이거든요. 요게 조만간 7나노로 적용이 될 것 같고 후속 모델이 이제 5나노 혹은 3나노로 진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적용한 이제 그런 칩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요구되는 칩 성능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자동차 트렌드가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왜 나냐면 자동차에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뭐 인피니언이라든지 NXP라든지 ST 마이크로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끊겨버리면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그죠 병목이 되어 있고 있는데 네네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이런 데서 직접 설계해서 생산하니까 네. 아무래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점점 갈수록 기존의 MCU 기반의 어떤 분산형 구조보다는 DCU라고 해서 네.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요런 한 3개 정도의 하이 퍼포먼스 칩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주 저성능의 칩을 네. 200~300개를 썼다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고성능의 칩 몇 개 가지고 다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굴러다니는 서버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 가면 다른 업체들 다 따라가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자체 설계 칩 그리고 이걸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가 중요해지는 건데 기존에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바일 쪽에 워낙 고객들이 짱짱하기 때문에 네. 이런 팹의 공간을 확보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든 거죠. 삼성이. 테슬라가 고성능 저전력 칩을 또 생산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또 어떤 맥락인가요? 그렇죠. 우리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테슬라 지금 어떤 최고 자율주행차 레벨이 2.5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용화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칩이 12나노 공정으로 적용이 됐고 이게 초당
144조 원. 144조번이요? 144조 번의 네. 연산을 합니다. 네. 연산을 하는데 기존 뭐 모빌아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칩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높은데 네. 그러면 다른 칩 업체들은 왜 144조 번까지 못하냐? 그러게요. 그렇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전력 소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력 소모까지 네.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이 풀셀프 드라이빙의 이 칩을 가지고 다른 자동차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솔루션을 적용한다 그러면 네. 배터리가 1시간밖에 못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최적화라는 부분에서 다른 거죠. 여기에서 잘 돼 있는. 그렇죠. 우리 애플 아이폰이 네. 하드웨어 성능은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안드로이드는 뭐 쿼드코어, 옥타코어 되는데 애플의 듀얼코어보다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 그런데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네.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게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가 그 기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성능을 냈는데도 전력 소모가 적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야, 테슬라의 OTA 경쟁력에 대해서는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드웨어 쪽도 또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또 어떤 경쟁력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 뭐 테슬라 이야기하면 자율주행차, 네. 풀셀프 드라이빙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OTA라고 해서 만약에 다른 자동차 업체는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다 AS 센터에 입고시켜서 그죠. 네. 막 다 수리해서 다시 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우리 스마트폰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오버 디 에어 그죠. 알아서 딱 우리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업데이트 돼 있는 거죠. 그럼 더 좋은 하드웨어 성능을 내는 게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인데 물론 그런 시스템적인 하드웨어 경쟁력도 뛰어난데요. 차체 어떤 제조 기술이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아무래도 마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웨어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로직이 기존 업체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은 다 이렇게 파워트레인하고 셰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들잖아요. 테슬라는 그냥 통째로 통으로 찍어서 낸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 기술 자체가 자동차 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스페이스X 같은 우주선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체 기술이 좀 뭐 잘 찌그러진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이게 좀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충격 같은 부분에서 기존 자동차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동차 대비해서 테슬라의 사고율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테슬라는 이것도 다 하네. 소프트웨어도 다 하고 그렇죠. 하드웨어도 잘하고 맞습니다. 뭐라도 조금 약간 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이게 점점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다른 느낌이 업체들도 조금, 이제 열심히 해야죠. 논 테슬라 진영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가 이전에는 좀 그 그림만 좋았는데 이제는 재무적으로까지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현대차가 200만 대 정도 판매하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만 대당 한 1,2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한 10만 대 팔아서 2조 정도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동안 테슬라가 돈은 못 벌고 그냥 그림만으로 가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재무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그러면 나중에 100만 대 팔면 이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죠. 어떡해. 부가가치가 이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모든 시가총액 합이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낮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얄밉다. 그렇죠. 진짜. 그리고 자동차 팔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풀 셀프 드라이빙 뭐 엑셀 부스터 같은 소프트웨어 따로 판매하죠. 그런 거 또 사야 되고. 나중에 또 뭐 자율주행차 되면 메타버스 같은 또 콘텐츠 또 따로 팔겠죠. 세상에. 부가가치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 네트워크가 되면 나중에 이제 진짜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가 작동해서 항상 하루에 2시간만 타고 나머지 주차장에 있던 내 차가 얘가 알아서 돈 벌어 영업해 와서 이제 수익을 테슬라하고 7대3으로 나눠 먹는 그죠. 그러면 이 내 자동차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기존 로직하고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원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하면 몇 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코앞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허황되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위성으로 휴대폰 통신한다 그러면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와.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보시면 이게
워킹을 하네. 네. 이걸 또 증명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올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작년이 성장률이 너무 좋았죠. 그쵸. 거의 10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죠? 네. 원래 작년 초에 한 70% 정도 성장할 음.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더 성장해 버렸는데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친환경차 네. 정책이 워낙 또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일단 올해 지금 전망치는 올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뭐 플러그 하이브리드, 네. 뭐 PHEV 이런 까지 다 합치면 한 850만 대에서 한 1000만 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25%에서 한 35% 정도 성장하는 거죠. 네. 이 정도 지금 보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로 보면 20년에 한 4.2%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8.1% 올해는 한 9.4%에서 10%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네. 한 400기가와트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양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우려 요인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 있죠? 일단은 이제 테슬라 같이 내재화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LFP, 리튬 인산철 같이 이런 중국산 배터리의 또 어떤 보폭 자체가 굉장히 우리 생각한 것보다 강력하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올해 만약에 차를 산다면 전기차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네네. 기존 가솔린을 사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 나오는 차를 사셔야 돼요. 당장 나오는 거요? 네. 어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지금 대기 걸어 놓으면 차가 안 나옵니다. 세상에. 그리고 모델 Y 있잖아요. 네. 모델 Y를 1년 타셨던 분이 네. 지금 중고로 팔아도요. 네. 1,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난대요. 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요? 네. 지금 자동차 수요는 밀려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차테크를 해야겠네. 샤테크를 그렇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특히나 고급차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한 1, 2년 탔더라도요. 지금 자기가 산 가격에 팔아도 지금 오, 회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 이득이네. 그렇죠. 세상에. 왜냐하면 풀옵션이 안 나와요. 지금 자동차 오. 반도체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뭐 어떤 순번이 돌아서 산다 그래도 네. 풀옵션이 없어요. 풀옵션이 없고. 네, 풀옵션이 없고 거의 뭐 몇 개씩 칩이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그래도 살려면 사라 이런 거죠. 네.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죠. 맞습니다. 야, 정답은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였습니다. 순번 빨리 돌아오는 순번 거. 빨리 돌아오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빨리 급변을 해서 네네.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지만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빨리빨리 좀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 상황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